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바닥세를 지속하고 있는 마늘 양파 값이 언제쯤 반등될지 궁금해하시는 농민분들 많을 겁니다. 마늘 양파 값은 8월에도 바닥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생산 과잉으로 인해 마늘 양파 8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강창호 기자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8월 마늘 양파 관측을 전해드립니다. 마늘의 8월 도매 가격이 평년과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경연은 8월 깐마늘 도매 가격을 1kg당 4,000원 내외로 전망했습니다. 깐마늘 평년 8월 가격이 6,201원인데 비해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8월 가격 5,735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습니다. 한마디로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인 겁니다. 농경연이 마늘값 약세를 전망한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 증가로 8월 유통량이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봄철 기상오조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38만 8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한 산지 가격 약세로 마늘 입고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고 8월에 출하될 물량이 많아 마늘 도매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제로 저장 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 2019년산 난지역 마늘 입고량은 지난해보다 18% 많은 11만 3천 톤 수준입니다. 또 농경연 농업관측본부의 난지역 마늘 입고량 모형 분석 결과로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11만 9천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휴가 시즌과 일선학교 학교 방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소비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약세를 좀 형성하다가 농경연은 8월 양파값 또한 평년과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경연이 전망한 8월 양파 평균 도매 가격은 상품 1kg 기준 550원 내외입니다. 평년 8월 가격 967원에 비해 반토막 수준인 겁니다. 지난해 8월 가격 839원에 비해서도 44%가량 낮습니다. 이달 양파값 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량이 평년보다 많은데 학교 방학 기간과 대기업 휴가철이 겹치며 양파 대량 수요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8월 20일까지는 시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키로당 400에서 500원대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방학도 방학이고 휴가철이 계속 이어지는 중간에 납품들이 많이 줄어들어갖고 아마 8월 넷째 주 정도나 돼야 좀 회복세를 할 것 같고요. 올해 양파 생산량은 봄철 날씨가 좋아 지난해보다 5%, 평년보다 23% 증가한 159만 4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하락해 올해 산 양파 입고량도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0%, 19% 증가한 73만 7천 톤 내외로 추정됩니다. 다만 가격 약세로 인해 마늘과 양파 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아진 점은 희소식입니다. 농경연 농업관측본부 조사 결과 8월부터 12월까지 마늘 구매량을 지난해보다 늘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 양파 구매량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6%를 기록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마늘 양파값 하락세에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운동 전개, 출하 시기 조절 등 마늘 양파값 반등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8월 배추무 가격 또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주 요인인데요. 최다희 기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8월 배추무 도매값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경연은 8월 배추 도매값을 상품 10kg당 7,000원 안팎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값이고 평년보다 41% 감소한 가격입니다. 이 같은 가격 약세는 8월 배추 출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노지 봄배추의 저장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3% 많고 고랭지 배추 역시 출하가 늘어 8월 배추 출하량은 전년 대비 8%, 평년 대비 6%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고랭지 배추는 재배 면적이 4,661헥타르로 평년보다 6.5% 줄었음에도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2.3% 늘어난 40만 6,100톤에 달할 것이라는 게 농경연의 관측입니다.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기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7% 감소했는데 단수가 9% 증가해서 생산량 자체가 평년보다 한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경연은 다만 연이어 비가 온 뒤 8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면 일명 꿀통이라 불리는 칼슘 결핍과 무름병 등 작황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8월 무 가격 전망은 어떨까요? 농경연은 무 상품 20kg당 7,000원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편이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이고 평년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입니다. 무 가격의 바닥세 역시 출하량 증가가 원인입니다. 8월 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9%, 평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지 본무의 막바지 저장 출하 물량이 많은 데다 고랭지무 출하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랭지무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2.9% 늘어난 2,525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7월 기온이 적정 온도를 유지한 데다 비도 적절히 내리면서 작황이 좋아졌고 이에 따라 올해 고랭지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8%, 평년보다 11% 증가한 25만 3천 톤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일부 무름병, 곤자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로 인해서 강원 지역에 폭우가 예고되고 있어 작황 변화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과 참외 또한 출하량 증가로 8월 가격이 줄줄이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수박 도매값은 상품 1kg당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8월 가격 2,530원보다 28에서 40% 정도 낮은 금액입니다. 참외 도매값 또한 상품 10kg에 18,000원에서 21,000원 정도로 지난해 8월보다 14에서 26% 정도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농경연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8월 가격 전망이었습니다. 제8호 프란시스코에 이어 제9호 렉기마까지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에 상륙한 데 이어 제9호 태풍 렉기마까지 북상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태풍이 오기 전 배수로 정비와 지주대 보강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며 태풍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배수로 정비는 물 빠짐이 좋아야 병이 안 오는 거고요. 지주대는 흔들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끈 작업도 마찬가지로 보강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가의 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벼와 밭작물은 원활한 물빠짐을 위해 배수로에 난 잡초를 미리 뽑아주고 논두렁과 밭두렁, 제방 등이 폭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흙을 다져주거나 비닐 등을 덮는 게 좋습니다. 또 강풍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태풍으로 인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경우를 대비해 대파 작물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축사 등 시설물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축사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시설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집안이 약한 곳에 시설하우스가 설치된 경우 비닐에 찢어진 틈이나 파손된 부위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시설하우스가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이나 천창, 측창의 여다지에 바람이 새어들지 않도록 밀폐하고 비닐이 찢어진 곳은 비닐 접착용 테이프로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농경지 주변에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시고 수확기에 접어든 과실은 조기에 수확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닐끈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농진청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관리 요령도 강조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축사는 깨끗한 물로 청소한 뒤 소독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충분히 환기해 적정 습도를 40에서 70도로 유지하고 분뇨를 자주 치워 축사 안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대가 낮은 사료작물 재배지나 초지가 물에 잠겼을 때는 바로 배수로부터 만들어 물을 빼내고 여름 사료작물은 바로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농진청은 태풍이 지나간 뒤 보다 철저한 관리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농촌에서 바캉스를 즐긴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이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겠죠. 농촌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른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도 여름 휴가지를 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농촌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들을 이연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자리한 푸른의 마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곳은 매일같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일단 가깝고 또 여기가 프로그램 자체가 참 알차게 잘 돼 있고 일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수영장이 또 되어 있어서 매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토마토 따기, 고추장 만들고 아이들하고 오이 소박이 만들고 여기 와서 아이들과 그 음식 그런 거를 또 배워갈 수 있어서 2009년부터 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한 이곳엔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느라 열중하는 아이들. 직접 딴 토마토를 상자에 담는 아이들 얼굴에선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마 다시 토마토 주스 만들 거예요. 토마토 주스.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연천의 특산물인 오이를 원료로 다양한 비누와 화장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마을이 특산물이 오이예요. 그래서 특산물이 오이다 보니까 오이 미스트도 만들고 또 오이 에센스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하나의 종합 상품을 만들게 됐어요. 미스터 체험이 인기 상품으로 지금 1위 프로그램 중에 1위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덕분인지 여행객들의 재방문율이 높다는 푸름의 마을. 마을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도시에서 학생들이 약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시 찾는 푸른의 마을로다가 이렇게 해서 재방문이 약 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없을 때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냥 따서 출하한 것뿐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이 와서 이렇게 체험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일이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천 푸른의 마을뿐 아니라 여름철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또 있습니다. 옥수수를 수확해 팝콘을 만들고 미꾸라지 잡기 등 시골 외갓집에 놀러 가듯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파주 한뱀이 마을. 동해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핑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양양 38 평화마을. 아름다운 미산 계곡에서 견지 낚시와 플라이 낚시를 해보고 부엉이 피리와 오르골 등 다양한 소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제 고로쇠 마을. 청정자연에서 올갱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괴산 둔율 올갱이 마을. 바다에서 낚시하고 계곡에서 다슬기 잡기 체험을 한 후 전복 호수 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완도 신앙마을. 그리고 1급수 위천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거창 수승대 마을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한 요즘 각 지역 농촌들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거리를 마련해 전국 여행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앞세운 지역 농촌이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으면서 우리 농촌, 농업계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한 번 사용한 화환을 새 것처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법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밀 생산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등 국내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밀산업 육성법 등 소관 법률안 19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식용밀 소비량은 218만 톤으로 이 가운데 국내산은 3만 7천 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산 밀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밀 생산 유통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과 가공시설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 미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사업도 실시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 급식 시설에 국산 밀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훼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용한 화환을 새것인 양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회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친환경 농어업법이 개정돼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인증해주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축산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축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가축 방역관이 판단했을 경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동물을 도박용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는 한식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식진흥법도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총 160억 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방지에 나섰습니다. 도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 쿨링패드와 대형 환풍기 등의 장비 76억 원을 비롯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24억 원, 가축 재해보험료 가입비 60억 원 등 160억 원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도는 축사 지붕 물뿌리기 지원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2019 남북 및 동북아 농업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 국내외 농촌 농업개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분야 협력 활성화와 농촌 지역의 자립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남북 농업교류 협력 사업의 준비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남한과 북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소통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액이 2억 7,049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 133.2%, 참외 106.5%, 김치가 43.6%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포도와 토마토 등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와 미국, 베트남, 중국 등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12개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마을 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도는 이번 방문 교육을 통해 세무사가 마을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세무 회계 관련 기초 지식과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 후에는 마을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진단해 해결책까지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